네,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사전, 신기주 문화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영상을 하다 보니까 더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한데, 네. 4723번님.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사전 이 코너 재밌어요.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네. 뉴스데스크를 볼 것인가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사전을 들을 것인가 고민을 하시다가 어렵네. 문화사전 듣기로 결정했대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뉴스데스크 의문의 일패. 오늘 더더욱 잘해주셔야 될 것 같은 감사합니다. 부담감을 네. 팍팍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거 재밌어요. 주제가 방탄 이코노미? 이거 뭐예요? 그러게요. 네. 네, 이 앞에 한일 경제 냉전도 이겨내는 방탄 이코노미입니다. 네네. 사실 방탄소년단 얘기하는 건요. 요즘 정말 흥행 코드기도 해요. 그렇군요. 저도 경제방송하면서 많이 다뤄보기도 했는데요. 네. 하면 많이들 관심도 갖고 그렇죠. 사랑도 하시니까 네. 팬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특히 한일 경제 냉전 상황에서 네. 일본 본토에서도 끄떡없는 인격행을 보여주고 있다. 까지 BTS가. 하면 요즘 이제 이번 주 내내 뉴스를 달궜던 한일 경제 냉전 얘기와 엮이면서 매우 큰 시사점을 줍니다. 그러네요.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7월 6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10만 구름 관중을 일본 오사카에 있는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에서 투어 콘서트 하면서 열었습니다. 네. 그때 다 방탄소년단이 엄청난 안정을 모았고요. 네. 13일, 14일 이제 이번 주 말이죠. 여기 네, 또 네. 시즈오카에서도 역시 10만 장 공연 티켓이 이미 매진이 됐습니다. 완전 와, 매진. 네, 일단 역시 게다가 대단하네요. 심지어 공연 실황은 네. 니온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가 됐고요. 그 저도 뭐 영상 봤고 사진도 봤습니다만 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그래요? 구름 관중이 모여 있어요. 야, 대단합니다. 게다가 오리콘 차트에서도 이제 나이트 보이 with love라고 하는 10번째 싱글 앨범이 네.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어 버전곡까지 나왔고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고 네. 하는 이 싱글도 역시 선주문 100만 장 나오고 네. 이게 정말 비일본 정말? 가수가 세운 네. 역대 최고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선주문이 100만 장이에요? 그러게요. 네. 정말 장상 대단하네요. 투어. 네. 그러니까 약간 BTS 저 기사가 나오면 저 가끔 보는데 계속 좀 믿겨지지 않는 뉴스들이 계속 생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단하죠, 사실. 그런데 사실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한일 두 나라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또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고. 뭐 전시, 냉전, 뭐 경제 전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뭐 어떻습니까 상황이? 저는 한일 경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제만 본다면. 맞습니다. 네. 이건 사실 준전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말 무력 충돌만 제외하고는 양국 관계가 얼어붙고 있고 정말 양국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본의 언론 보도만 보도도 알 수 있는데 아사히 신문에서 이제 일본 정부가 반년 전부터 이거 준비해 왔다면서 네. 100개 이상의 첨단 제품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중에 이게 3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올 것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 네. 얘기 무슨 얘기냐? 한국을 그 가상 적국이라고 본다는 의미다라고 일본 언론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가상 적국까지 나왔습니까? 네, 대단하죠. 게다가 심지어 이제 G20 정상회담 때 네. 아시겠지만 아베 총리하고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안 했잖아요. 이것도 사실 G20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일인데 의장국이 그러니까요. 초대해놓고 사실 인사를 안 나눈 거예요. 손님과 인사를 안 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역시도 선전포고를 하기 위한 이렇게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얘기도 아사히 신문 보도에서 나옵니다. 네. 이건 굉장히 그 이제 준비됐던 타격이니까. 네. 그래서 청와대 역시도 아시다시피 이제 비상체제를 선포했잖아요.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여기 경제 전시 상황이다. 이런 네.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좋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죠. 당연히 이 싸움이 벌어지면 그런 의견은 뭐 경청할 만합니다만 결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네.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거죠. 왜? 이미 경제 전쟁은 일어났고 네. 확전 양상이고요. 장기화 될 것이냐? 장기화 네. 될 겁니다. 뭐 길게 보면은 내년 이제 도쿄 올림픽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을 정도고요. 전면전이 될 것이냐? 역시 전면전이 될 겁니다. 결국 양국 모두가 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양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게 명약관하고 그게 이제 초입 단계일 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앞으로 있을 선거 이후에 한풀 꺾이는 양상이 아니라 내년까지 쭉 장기전을 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더 우세한. 맞습니다. 네, 네. 100개 리스트 참 무서운 얘기네요.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이 한일 갈등 해결의 돌파구 가운데 하나로
한류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한일 간에 문제 생겼을 때 한류 영향으로 약간 그 해빙 무드가 생겼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결국은 한국 예술가들이 다양하게 활약하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이다 이건데 BTS 역할이 그만큼 또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그렇죠. 네. 사실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용어가 이제 소프트 파워라는 것인데 네. 하드 파워라고 하는 건 이제 무력이겠고요. 그렇죠. 또 경제력 같은 걸 의미합니다만 사실은 최종적으로 이 패권 경쟁을 할 때는 소프트 파워에서 마지막 승부가 갈리게 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21세기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무력으로 상대국을 굴복시켜서 내가 원하는 거를 강요하는 것인데 네. 그게 사실은 그 컬레터럴 데미지, 상호 데미지를 입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에는 이거는 매우 비경제적인 선택이니까 그게 아니라 소프트 파워 또는 경제력을 이용한 형태의 압박을 하곤 하는데 일본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카드를 내세워서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의 카드를 이미 준비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한국이 갖고 있는 유리한 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 그리고 BTS, 네. 제가 이제 방탄 이코노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이 갖고 있는 아시아 또는 전 세계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이 네. 상대적으로 일본을 상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이점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조지프 나이 교수가 소프트 파워 교수를 얘기하면서 네, 결국 네. 소프트 파워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듣고 경청하게 만드는 매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BTS야말로 네. 바로 이 정의에 가장 딱 맞는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죠. 그 자발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매력이 되게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얘기할 때마다 맞습니다. 나오는 단어들인데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문화교류나 뭐 예술 이런 것들이 그냥 추종 세력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사실 한일 감정 안 좋을 때 방탄소년이 주목받은 건 뭐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게요. 사실 그 사례에서 네. 역설적으로 그 한류 또는 BTS가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많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였죠. 지난해 연말이었는데 방탄소년단이 일본 방송에 출연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네네. 팬들한테도 너무 충격이었고 한국에서도 많이 뉴스화가 됐는데 그게 네. 왜였냐면 방탄소년단 멤버분 중 한 분이 지민 씨가 그 광복절 티셔츠를 입었다는 것 갖고 일본 우익단체가 시비를 걸었거든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거기에 이제 패트리언티즘, 히스토리, 리버레이션, 코리아 이런 단어들이 있었고 만세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 방송이 잇따라 취소됐었죠. 근데 역설적으로요. 이게 BTS한테 타격을 준 게 아니고 한일 관계에 대한 그 어떤 진실, 복잡한 문제들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해외 언론들이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알고 보니까 한국과 일본은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일본은 이런 잘못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구나.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났던 2013년 정도의 협한 시위 이런 것도 네. BTS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우려를 하면서 네. 한국 쪽의 입장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요. 대중적인 소재가 아니에요. 적어도 글로벌 언론들한테는. 네. 우리한테야 중요한 대중적이죠. 이슈지만. 네, 하지만 그렇죠. 우리한테 이외 다른 나라한테는 큰 관심이 없던 이슈들을 갖고 배경 지식까지 쌓아가면서 설명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게 소프트 파워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상대로 이게 사실 여론전이잖아요. 물론 WTO 가서 뭐 법리적인 것도 있지만 여론전이고 사실 BTS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뭐 광주에 대해서도 또 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던가 여러 가지 그 힘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맞습니다. 사실 이게요. 결국은 최종적인 것들은 여론전으로 결판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큰것 물론 같아요. 이제 네. 경제적으로 직접적 피해를 서로 주고받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크냐 적으냐 갖고 얘기를 합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의 양상 역시 봐도 결국은 누가 승자처럼 보이느냐고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보이느냐. 트럼프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저도 이긴 척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결국은 사람들이 누가 승자라고 믿느냐가 네. 결국 최종 승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데 네. 그게 여론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일 경제 전쟁도 결국은 누가 이겼다고 사람들이 믿게 만드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거고요. 네. 그때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물론 앞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부품 서플라이 체인의 다변화 당연히 하겠죠. 이게 불확성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네.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다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하드 파워의 경쟁은 당연히 이제 일어났고 네. 한일 양국은 이제 경제 협력 관계보다는 그 글로벌 그 경쟁 여론전. 관계에 일어나게 됐는데 거기서 결국은 BTS라는 소프트 파워가 마지막으로 방탄 이코노미로 알겠습니다. 승부를 가리게 될 겁니다. 네. 미니로 이진국님이 방탄을 세계로 이렇게 응원 주셨고. 네, 맞아요. 유튜브로 오창수님 신기주 기자 논리 정연하네요. 굿. 네, 감사합니다. 좋은 평가 네. 받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사전 신기주 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